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어린이날 기획 창작동요 100년 반달. 시사와 교양이 가득한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가 불러준 노래,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노래, 우리 모두의 노래, 동요. 2024년 올해는 동심의 노래, 결의로의 결의의 노래로 불리는 우리나라 창작동요 반달이 탄생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창작동요 발표와 보급에 앞장서온 최장수 어린이 동요 프로그램 KBS 누가 자라나가 방송을 시작한 지 7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한데요. 앞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주말 생방송 정보쇼에서는 어린이날 기획 창작동요 100년 반달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승현입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 창작동요 100년을 이야기해 주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30년 넘게 동요 활동을 해오고 계신 부부 동요인이십니다. 현재 서울 자밀초등학교 교장으로 계시는 동요 작곡가 김혜경 선생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남편이세요. 사단법인 한국동요문화협회 공동대표 박수진 시인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동요인으로서 활동하시는 부부 선생님을 만나서 굉장히 오늘 이 시간이 기대가 되는데 먼저 말씀을 좀 듣기 전에 제가 살짝 들어보니까 굉장히 작사 작곡한 곡들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총 저작권으로 등록된 곡이 몇 곡이나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동요와 가곡 합쳐서 네. 300곡이 넘습니다. 300곡이요? 네, 네. 두 분이 합치셔서. 네. 입이 떡 벌어지는 더 많은 숫자인데요. 분들도 많습니다. 와, 우리나라 정말 동요와 가곡계를 네. 꽉 잡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먼저 박수진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창작동요 100년사 집필을 주도하셨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창작동요가 어떻게 해서 탄생을 하게 됐나요? 네, 오늘이 어린이날이잖아요. 네. 어린이날 하면 생각나는 한 분 있지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신데 제가 어릴 때는 어린이날 이맘때쯤 되면 가장 고마운 선생님으로 기억했는데 네. 요즘 어린이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창작동요는 소파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 운동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1922년이죠. 5월 1일 어린이날을 선포하고 1923년에 도쿄에서 어린이 운동을 실행할 색동회를 조직하거든요. 네.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 세상에서 어린이를 즐겁고 빛나게 하는 세 가지 훌륭한 예술로 동화, 동극 그리고 노래, 그림 그리기를 제시했습니다. 이야기 세상에서 노래 그 세상, 그림 그리기 세상인데 동화 동극은 방정환 선생의 원래 관심 전문 분야였죠. 그렇군요. 그리고 어린이 노래를 위해서는 마침 그때 일본에 유학 와 있던 정순철, 윤거경 두 분을 색동회에 참여시키면서 동요 창작을 부탁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이듬해 24년에 창작동요가 탄생했죠. 그렇군요. 방정환 선생님 성함을 여기서도 듣게 되는군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동요 100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시계를 100년 전으로 돌려서 1924년 최초의 창작동요 반달에서부터 1945년 광복까지 고향의 봄, 오빠 생각, 퐁당퐁당, 짝짝꿍 이렇게 5곡의 동요 들어보겠습니다. 도
1924년 반달부터 1945년 광복 이전까지 5곡을 들어봤습니다. 다들 익숙하신 곡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을 들었을 때 어린 시절에 어떤 장면이 있었지 이렇게 다들 기억을 상기시키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 곡들 어떤 동요인지 간략하게 김혜경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방금 들으신 노래 중에서 반달 그리고 고향의 봄, 오빠 생각은 서정적인 곡으로 나라를 잃고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시대적인 배경이 잘 나타나 있는 곡이에요. 특히나 고향의 봄은 회의 동포나 또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는 어른들이 가장 많이 이 노래를 듣거나 부르면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그런 노래랍니다. 그리고 뒤에 두 곡 퐁당퐁당과 짝짝꿍은 어린이가 주인공인 그야말로 동심이 아주 잘 나타난 밝고 경쾌한 그런 노래죠. 네. 그럼 최초의 창작 동요라고 꼽을 수 있는 반달. 이 동요는 좀 더 자세히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박수진 선생님께 여쭤볼까요? 네, 반달은 1924년 방정환 선생님이 발행한 어린이 잡지에 처음 발표된 곡입니다. 물론 같은 해 몇 달 앞서서 설날, 고드름 이런 것이 발표됐지만은 역사적 상징성이나 대표성으로 인해서 최초의 동요로 불립니다. 윤국영 선생님께서도 생전에 반달이 최초의 동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느 분야나 최초라는 말은 그만큼의 무게가 있게 마련이지만 반달은 음악적으로 보나 문학적으로 보나 100년이 지난 지금 들어도 정말 매우 수준 높은 훌륭한 예술 작품입니다. 예술 작품. 네. 그리고 이 노래는 이미 1979년부터 중국 소학교 교과서에도 수록됐고 동남아시아 각국에서도 그 멜로디가 불린다고 합니다. 네. 요즘 말로 하면 K문화 세계화의 선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0년 전에 이미 이런 우리 문화의 어떤 정신이 좀 꽃피어났다. 그렇죠. 이 시기 동요들은요. 우리 결애와 정말 100년을 함께 해온 그야말로 불후의 명곡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들으면 좀 눈물이 고이기도 하는 고향의 봄, 오빠 생각 이야기도 좀 더 자세히 해볼게요. 김혜경 선생님. 네. 더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곡들이죠. 이원수 작사, 홍남파 작곡의 고향의 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감성에 젖어드는 그런 명곡인데요. 1927년에 경성 방송국이 개국되던 해에 발표되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남북이 함께 부르는 그런 노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훗날 이원수 선생님과 결혼을 하신 최순애 선생님이 작사한 오빠 생각은 박대준 선생님이 작곡을 하셨는데 네. 역시 20년대에 발표된 곡이에요. 네, 이 곡 역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곡이고요. 오빠 생각은 그 수원이 고향인 노랫말 속에 등장하는 네. 서울 가신 오빠는 이런 부분 나오잖아요. 네. 그 오빠가 실제로 친오빠? 네, 최순애 선생님의 친오빠인 최신복 선생님이 서울 배재학교로 공부하러 갔던 그 내용을 노랫말에 이제 넣은 거죠. 근데 이분이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일본에서 앞에서 박수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색동회를 조직해서 동요운동을 펼칠 때 그 방정환 선생님과 함께 또 활동을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오빠 생각에 오빠가 친오빠였고 사실상 그렇죠. 오라버니를 위한 헌정곡이었던 셈이네요. 그렇죠. 네.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고향의 봄과 오빠 생각의 작사가 분들께서 부부라고 하셨는데 네. 원래 동요인 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랑을 동요를 매개로 꽃피우시는 건지. 네, 실제로 이원수 선생님과 최순애 선생님은 잡지 어린이 잡지를 통해서 노랫말이 나오면 전국으로 배포가 됐잖아요. 네. 그때 그 노랫말을 보고 인연이 되어서 부부의 인연까지 맺어졌다고 합니다. 와, 너무 로맨틱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시기에 정말 밝고 경쾌한 동요도 있어요. 퐁당퐁당이나 짝짝꿍 같은 노래는 조금 더 결이 다른 것 같은데 참 어목했던 시절이잖아요. 그 시기에 이런 노래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박순희 선생님. 1920년대 후반에 발표된 곡인데요. 앞에 들은 우리 고향의 봄 이런 노래들이 어른들이 더 좋아하는 동요라면 이 퐁당퐁당 그리고 짝짝꿍은 정말 어린이 눈높이에 딱 맞는 노래잖아요. 네.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고 해도 아이들은 순수하고 밝게 자라야 하는 희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동요의 최종 지향점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곡입니다. 네, 계속해서 박수진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른바 1세대 동요라고 할 수 있는 1924년부터 45년 광복까지의 동요들을 지금 네. 알아보고 있잖아요. 이 시기에 동요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1920년대 그 개척기에는 동요 작곡 작사자가 몇 분에 불과했습니다. 작곡 부분에서는 윤거경, 박태준, 홍남파, 정순철 이렇게 네 분이 주도를 했고요. 이분들은 모두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도쿄에 유학했던 그런 분들이고요. 네. 작사자는 방정환 선생님이 발행한 어린이 잡지를 통해 활동한 10대 소년 문인들이었어요. 아주 환상적인 조합이죠. 그러네요. 네네. 그러다가 1930년대가 되면서 동요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보급 활동도 활발해진 데 힘입어서 동요가 매우 다양해지고 발표곡 수도 많아졌던 거죠. 그때 대중가요도 이제 발표되기 시작했지만 당시는 동요와 가곡이 음악이 그 주류를 이루던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동요곡집도 출판됐는데 그 배경은 아무래도 1927년 경성방송국 개국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 들어볼 수는 없지만 우리 잘 아는 방울새, 자전거, 산토끼, 산바람, 강바람, 어린 음악대 이런 노래들이 이 시기에 모두 나온 노래입니다. 그러나 그 전성기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30년대 말 태평양 전쟁이 나고 일제가 우리말 우리걸 쓰지 못하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 동요를 전혀 또 부를 수가 없게 됐답니다. 네. 그런 암흑기가 또 있었군요. 자, 그럼 여기서 1924년에 발표된 창작동요 개척시대의 문을 연 윤구경 작사, 작곡, 반달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KBS 어린이 합창단이 부릅니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어린이날 기획 창작동요 100년 반달 이승연 아나운서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동요 100년 두 번째 시대로 넘어갑니다.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광복을 맞았습니다. 기다렸던 그 빛의 광복 뒤에는 과연 어떤 동요가 나왔을까요? 자, 김혜경 교장 선생님 소개해 주시죠. 네, 만 35년 만에 나라를 되찾은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찬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 드는데요. 이 광복 직후 또 그 기쁨과 또 새로운 희망 그리고 다짐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발표된 노래가 윤석중 작사, 박태준 작곡의 새나라의 어린이입니다. 네. 예, 기억하실 거예요. 새나라의 어린이는 예, 아마도 맞습니다. 이렇게 희망적인 노래가 많이 나왔고요. 또 이어서 나온 노래가 어린이날 노래였어요. 이 시기에 예, 나왔군요. 네, 근데 역시 윤석중 작사의 어린이날 노래는 그 당시 처음 발표됐을 때는 1946년에 월북 작곡가 안기영 선생님이 작곡해서 발표되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부르고 있는 노래 지금의 어린이날 노래는 1948년에 은극영 선생님께서 다시 작곡해서 발표하고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북이 함께 부르는 노래 우리의 소원도 1947년에 발표되었고요. 졸업식 노래, 광복절 노래 이런 행사 동요도 이 시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6.25의 아픔을 겪게 되죠. 그렇군요. 네. 굉장히 또 이 시기도 특징이 눈에 많이 띄는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 광복과 전쟁 시대의 동요를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의 소원을 다해 내가 소원
지금 듣고 계신 어머님 은혜까지 어린이날 노래부터 이렇게 광복과 전쟁 시대의 동요를 들려드렸는데요. 중간에 저희끼리 이야기를 했지만 국민 노래가 많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정말 이 짧은 시기에 굉장히 감성과 우리 결의 얼이 담긴 곡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장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꽃밭에서 섬집 아기도 이 시기에 나온 노래였고 지금 네. 섬집 아기는 이선희 씨 목소리로 저희가 들려드린 거죠? 네. 가슴 찡합니다. 아, 너무 뭉클하네요. 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금 이 감상한 노래들은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시대의 어려움을 겪고 나서 정서적인 위로와 또 치유가 필요했던 또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 나온 그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을 배경으로 작곡된 그런 곡들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편의상 전시 동요, 전시 동요. 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은 동심과는 거리가 먼 시대적인 그런 아픔이 있는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전쟁을 겪는 중에도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민족의 노래 서정 동요가 탄생이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때 나온 온 국민이 사랑하는 꽃밭에서와 섬집 아기가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네. 노랫말에서 느끼셨겠지만 꽃밭에서는 전쟁 중에 아빠가 어딘가에 가셨어요. 그죠? 아빠의 그 어딘가는 아마도 네, 전쟁터일 어떤 것 전쟁터, 같고요. 예. 예, 그 아빠의 부재와 그리움이 느껴지는 그런 곡이어서 들으면 아주 짠한 그런 감동이 밀려오고요.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장 노래이기도 하죠. 섬집 아기. 아마 온 국민 중에 이 노래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금도 이 노래를 네. 듣고 있는 어떤 아기가 아마 그렇죠. 있을 편안하게 거예요. 잠들고 있을지도 네. 모릅니다. 낮잠을 자면서 이 노래를 듣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최고의 감성 동요랍니다. 이 노래는 가사 내용상 꼭 2절까지 들어야 하는 그런 곡이랍니다. 네, 정말 네. 맞습니다. 오늘은 들려드리지 못하지만 네. 2절에 있는 그 백미죠. 절절한 가사. 그렇죠. 예. 오늘이 어린이날이고요. 며칠 뒤 이제 8일이 되면 또 어버이날이지 않습니까? 어머님 은혜도 보니까 이 시기에 나온 노래예요. 박신 선생님, 어머님 은혜도 역시 우리 결의 노래가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나온 노래가 참 결의 노래가 많군요. 지금은 뭐 5월 8일을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지난 시절에는 어머니날이라고 그랬었어요. 네. 네. 그 부모님 생신이나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며 부르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언제 불러보아도 역시 가슴 찡한 노래입니다. 그 부모 언중경을 노래 한 곡에 담아놓은 것 같은 윤춘병 작사 박재훈 작곡의 어머님 은혜도 1947년에 발표돼 가지고 바로 국민 노래가 됐답니다. 네. 자,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서 이렇게 동요 100년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윤석중 작사, 윤극영 작곡 어린이날 노래. 오늘 다시 안 들어볼 수가 없어서요. KBS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가 잘하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어린이날 기획 창작동요 100년 반달 이승연 아나운서입니다. 이제 창작동요 100년 역사 중 중반부인 1960에서 70년대 동요로 가봅니다. 김혜경 선생님, 이 시기 동요는 어땠나요? 네. 6.25 전쟁 후 1960년, 70년대로 이어지는 동요는 한마디로
방송 동요 시대라 할 수 있어요. 네. KBS 라디오 방송이 창작 동요를 주도해 나간 그런 아주 획기적인 시기였죠. 또 거기에다가 교과서 동요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동요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기입니다. 방송 동요, 교과서 동요가 더해진 이 시대 대표적인 노래 어떤 곡들인지 먼저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뭇잎배,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초록바다, 앞으로, 과수원길 들어보시죠. 낮에 놀다 두고 온 나뭇잎배는 엄마 곁에 누워도 생각이 나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바랄 거예요. 산돌들도 나무도 파란 잎으로 파랗게 덮인 속에서 파란 하늘 보고 자라니까요.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며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며 파란 하늘 빗물이 들스려 하얀 초록빛 손이 들스려 초록빛 겨울물에 두 발을 담그며 물결이 살아오를 만져요. 물결이 살아오를 만져요. 앞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혼시서 어린이를 따면다고 오겠네. 온 세상 어린이가 웃으면 그 소리 들리는데 돌아가지 동급한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하얀 꽃 이파리 눈송이처럼 날리네. 향긋한 꽃냄새가 실바람 타고 솔솔 둘이서 말이 없네. 얼굴 마주 보며 생끝 아카시아 꽃 하얗게 핀먼 옛날의 화수원길. 이제 세 번째 동요 시대입니다. 1954년부터 1970년대까지 방송 동요 시대, 대중 동요 시대인데요. 저희가 노래 나가는 동안 좀 살짝 여쭤보니까 두 분의 인생 동요, 최고 동요가 이 시기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혜경 선생님 어떤 곡을 꼽으시나요? 네, 저는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좋아합니다. 두 번째 들려드렸던 네. 박수진 선생님은요? 저는 나뭇잎배 좋아합니다. 그 말씀하신 그 두 곡에 대해서 좀 설명을 여쭤보자면 어떻게 해서 이 노래들이 세상에 나오게 됐을까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윤용화 선생님 천재 작곡가로 알려졌는데요. 나뭇잎배 작곡가죠. 6.25 때 월남해서 아마 그 기거할 때가 마땅치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 KBS 대기실 같은 데서 주무시고 그랬답니다. KBS 대기실에서요?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아이고. 예, 그때 그 KBS PD로 계시던 한용희 선생님께서 네.
이 박홍근 선생님이 쓰신 나뭇잎의 그 가사를 보고 동시를 보고 윤용화 선생님께 곡을 한번 지어보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탄생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은 역시 그 안용희 선생님께서 1956년에 직접 작곡을 해가지고 KBS 전파를 탄 그런 곡입니다. 예. 저희 KBS가 이렇게 이 명곡들과의 인연이 있었다니 이 사실도 새삼 놀랍습니다. 창작 동요의 산실이었죠. 이 당시에는 KBS가. 그랬군요. 정말 큰 역할을 해주셨어요. 네. 우리 어린이 정서함양에. 바로 네. 그 KBS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KBS 누가 잘하나 공개방송을 통해서 정말 많은 명곡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곡이 있을지 좀 더 살펴보면 이번에는 김혜경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에 이어서 꼬마 눈사람, 초록바다 등 제가 부르며 자란 노래들이 거의 방송 동요였는데요. 네. 50년, 60년대에 한용희 선생님께서 KBS 동요를 이끄신 분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또 작곡가 이수인 선생님께서 뒤를 이어주셨어요. 아까 네 번째로 들으셨던 앞으로를 작곡하신 이수인 선생님이 1968년부터 2008년까지 40여 년 동안 KBS 어린이 합창단의 단장으로 활동하셨어요. 네, 앞에서 들었던 그 KBS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들, 네. 그 노래들을 직접 지휘하셨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창작동요 2세대를 대표하는 분이신데요. 1969년 아폴로 11호 발사했었죠. 네. 그래서 달 착륙한 그 뉴스가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어머나. 예, 그때 윤석중 선생님께서 이 앞으로라는 노랫말을 쓰셔갖고 이수인 선생님께 곡을 좀 써달라 이렇게 의뢰를 했는데 이 선생님께서 가사를 받고는 너무 좋은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민을 하셨더니 그 옆에서 누가 잘하나 라디오 쪽에서 네. 진행하시던 박인채 선생님이 PD로 계셨는데 뭘 고민해? 앞으로 하면 되잖아. 앞으로 앞으로가 됐다. 네. 이거 근데 그래서 실화입니까? 실화예요. 저희 지금 박인채 KBS 선생님께 일라디오입니다. 네, 박인채 선생님께 직접 정말. 들었어요. 같이 동요잔치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아폴로 네. 아폴로 네. 아폴로 네. 이게 될 뻔했던 노래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노래가 탄생이 되었고요. 그 국민 동요가 뒤를 이어서 또 김공선 선생님의 과수원길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동요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시기입니다. 그렇군요. 와, 정말 우주를 꿈꿨던 그런 그렇죠. 노래였다는 사실을 또 새삼 이렇게 이런 예.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말씀하셨던 KBS 어린이 공개방송 누가 잘하나는 올해로 방송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KBS 라디오가 결의 노래로 동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좀 기여를 했다는 사실에 저도 좀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시간인데 두 분께서도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창작 동요 100년 역사에서 방송이 늘 그 촉매제 역할을 해왔거든요. 1927년 앞에 말씀드렸던 경성방송국 개국이 네. 1930년대에 우리 그 창작동요의 꽃을 피우는 계기가 됐다면 6.25 전쟁 후에는 KBS 누가 잘하나 그 공개방송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 창단 방송 동요 제정 이런 것들이 우리 그 동요 황금기를 맞게 된 계기였습니다. 누가 잘하나는 그 후에 라디오에서 TV로 옮겨서 방송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최장수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일라디오가 시작이었죠. 누가 그렇죠. 잘하나는 지금은 KBS ETV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즐겨보십니까? 제가 바로 직접 시청률 체크에는 도움을 못 드리지만 퇴근 후에 네. 다시 보기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매주 목요일 오후 KBS ETV를 통해서 방송하고 있고요. 이 KBS 누가 잘하나는 지상파 모든 방송 중에서 유일한 동요 프로그램이에요. 다른 매체에서는 다 사라졌는데 누가 잘하나 제작팀에서는 올해도 KBS 창작 동요 대회를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 34회째 창작 동요 대회가 바로 오늘
5월 5일 낮에 전국 방송을 나갔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대회를 통해서 정말 좋은 동요들이 많이 발표되었고요. 또 이 대회를 통해서 나온 노래들 중에서 교과서에 수록된 곡들도 아주 많습니다. 아마 KBS 창작 동요 대회 대표곡들만 모아서 특집 방송을 하는 것도 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네. 1970에서 80년대는 대중 가수들도 동요를 불러서 인기를 모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중동요 시대라고도 부르는데요. 조금 전에는 과수원길을 서수남 하청일님의 노래로 들려드렸거든요. 박수진 선생님, 과수원길 저도 참 좋아하는데 이 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사실 그 70, 80년대는 상업 방송이 많이 이렇게 이제 출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요가 위기를 맞은 시기였어요. 종편 유튜브를 비롯한 시청 채널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금 현실과 비슷해요. 그랬군요. 네네. 이때 대중 가수들이 부른 동요가 다음 시대를 맞이하는 그래도 마중물 역할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하신 과수원길, 그다음에 파란 나라, 산 할아버지 이런 노래하고 가수 이현실 씨가 부른 찔레꽃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런 노래들이 대중들에게 널리 사랑을 받았고요. 가수원길은 서수남 하청일 대중가수 두 분이 불러가지고 네. 대중적으로 크게 인기를 얻은 곡이죠. 당시에도 인기가 많았군요. 자, 그럼 여기서 1970에서 80년대 방송동요, 대중동요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KBS 일라디오 누가 잘하나가 탄생시킨 어유선 작사, 한용희 작곡, 파란 마음 하얀 마음 듣고 다음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KBS 딩동댕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바랄 거예요. 산들도 나무도 파란 잎으로 파랗게 덮인 속에서 파란 하늘 보고 자라니까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겨울엔 하얄 거예요. 산더들도 지붕도 하얀 눈으로 하얗게 덮인 속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자라니까요. KBS 일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어린이날 기획 창작동요 100년 반달 이승연 아나운서입니다. 민족의 노래 동요 100년의 역사 가운데 이제 1980년대부터 2020년대 현재까지의 동요로 넘어왔습니다. 두 분이 동요인으로 살아있는 역사로 활동해온 시대인데요.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김혜경 선생님, 이 시대 동요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저희가 활동한 창작동요 3세대 시기예요. 3세대? 예. 동요의 위기 시대를 보내던 1980년대는 군부가 집권하고 난 뒤 사회적으로도 서정성 회복이 그런 필요한 시기였거든요. 그중에 한 방향이 1983년 시작된 MBC 창작동요제인데요.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또 뒤를 이어서 KBS에서도 창작동요대회를 열고요. 또 EBS에서는 고운노래 발표회라는 이름으로 창작대회를 열게 되거든요. 이렇게 공중파 방송국 주최 전국 규모 창작동요대회가 열려서 동요의 최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동요인 수도 또 폭발적으로 늘어났겠죠. 네. 그러다 보니 다양하고 멋진 동요가 이 시기에 많이 발표돼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동요 창작과 또 동요를 부르는 사람들이 뭔가 왕성하고 와글와글한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상상이 되는데 네. 이 시대의 대표적인 동요들 듣고 오겠습니다. 새싹들이다, 노을, 소리는 새콤, 글은 달콤, 함께 걸어 좋은 길,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5곡 차례로 이어드립니다. 하늘을 열어 하늘에 몰아 넓고 높고 푸른 하늘 가슴을 펴고 소리쳐보자 우리는 새싹들이라 푸른 꿈이 자란다 푸른 둥실 떠간다 구름이 되어 바람이 머물다간 들판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 연기 색동옷 갈아입은 가을 언덕에 빨갛게 노을이 타고 있어요.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소리는 몽환하 정다운 소리를 찾아서 클라라로 여행 가자 토닥토닥 할머니의 다듬이 소리 칙칙폭폭 촉 속의 기차 소리 랄라 숲속의 새소리 쪼로록 놀이터를 지나고 떡볶이집 지나서 집에 오는 길 너랑 함께 와서 좋은 길 노란 얘기야 노란 얘기하며 손잡고 가는 길 너랑 함께 걸어서 너무너무 좋은 길 중구점을 지나 중구점을 지나 장난감을 지나서 학교 가는 길 너랑 함께 걸어 좋은 길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요 짜증나고 힘든 일도 신나게 할 수 있네 우리 기고 마음이 자라는 따뜻한 말 넌 할 수 있어 큰 꿈이 열리는 나무가 될래요 80에서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까지 동요 들려드렸습니다. 혹시 연세가 조금 있는 분들께는 낯설게 느껴지는 곡도 있을 것 같지만 제가 80년대 중반생이거든요. 너무나 저에게는 고향 같은 그런 곡들을 듣고 왔는데요. 지금 들어본 5곡 모두가 창작 동요대회가 배출한 곡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80년대, 90년대 창작 동요대회는 MBC 창작 동요대회하고 KBS 창작 동요대회가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네. 아마 이 지금 들은 곡들도 앞에 곡들은 어른들 귀에도 아마 이걸 읽는 곡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를테면 함께 들어본 MBC 창작 동요제 1회 대상곡 새싹들이다, 노을, 그다음에 함께 걸어 좋은 길, 아기 염소, 하늘나라 동화, 아빠 힘내세요. 다 제목만 들어도 아마 그 노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KBS 창작 동요대 대상곡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세요와 어린 왕자에게 달팽이의 하루 같은 곡들은 교과서에도 수록되고 어린이들이 지금 즐겨 부르는 애창곡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이들 발표회 할 때 이런 곡들 그렇죠.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부모님도 눈물 흘리시고. 두 분이 만드신 곡도 저희가 들려드렸어요. 소리는 새콤, 글은 달콤. 그럼 박수진 선생님은 달콤하시고 김혜경 선생님은 새콤하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김혜경 선생님께 좀 여쭤볼까요? 두 분께서 직접 만드신 곡이에요. 네. 너무 좋네요. 제가 새콤하고 싶은데요. 제 메일 아이디도 새콤김입니다. 네, 새콤달콤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이 노래는 1997년 KBS 라디오에서 가정의 달 특집 드라마를 제작할 때 주제곡으로 위촉을 받아서 만든 동요예요. 네. 드라마는 다 제작을 해놓고
주제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날짜가 3, 4일밖에 없었던 시기에 저희에게 작사와 작곡을 함께 부탁을 해서 만들었었거든요. KBS가 일주일도 주지 않고 곡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어떤 때는 하루밖에 안 줄 때도 많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해내셨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에 나왔는데요. 같은 그 시기에 대전일보 주최 전국 창작동요제에서 대상과 또 인기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네. 또 이 특집 드라마는 그해 연말에 ABU 방송제에서 네.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곡이 알려지면서 검인정 교과서 7개 출판사에서 제제곡으로 5, 6학년 교과서에 수록이 되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사랑하는 그런 노래가 되었답니다. 네, 5, 6학년 네. 음악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소리는 새콤 글은 달콤 들어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정지원 어린이가 부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소리는 무얼까 정다운 소리를 찾아서 클라라로 여행 가자 또닥또닥 할머니의 다듬이 소리 칙칙폭폭 촉속의 기차 소리 랄라 숲속의 산새 소리 쪼로록 뻑뻑새 뻑뻑 노래한다 소리는 새콤새콤새콤하게 그는 달콤달콤하게 음악의 소리 찾아 떠나는 글라라 여행 새콤달콤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소리는 무얼까 정다운 소리를 찾아서 클라라로 여행 가자 철썩철썩 신비로운 파도 소리 필리필리 맑은 폴류 소리 랄라 박수 치며 소리 친구 모여라 모여라 우리 함께 클라라로 여행 가자 소리는 새콤새콤새콤하게 그는 달콤달콤하게 음악의 소리 찾아 떠나는 글라라 여행 새콤달콤 새콤달콤 소리 찾아 떠나는 글라라 여행 새콤달콤 새콤달콤 또닥또닥 할머니의 다듬이 소리, 칙칙폭폭 추억의 기차 소리. 이거 이렇게 노래로 들으면서 가사를 음미하니까 뭔가 입에 좀 침이 고일 것 같은 새콤달콤한 정말 그런 맛이 나는 재밌는 곡이었는데요. 지금은 방송국이 주최하는 창작 동요 대회가 거의 없어졌잖아요. 동요 100년사에 보니까 2000년대를 동요 지방화 시대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2010년 이후에 서울에서 열리던 창작 동요대회는 KBS만 남고 폐지가 되어요. 그리고 나서 현재는 지방화 시대라는 말에 맞게 전국 여러 지방에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창작 동요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금산의 자연사랑 창작 동요제, 네. 또 울산의 서덕출 창작 동요제, 창원의 고향의 봄 창작동요제, 성남 창작동요제 이렇게 각 지방의 특색을 반영해서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파급력은 작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각 지방에서 개최되는 창작동요 대회가 한 10여 군데에서 네.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대회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게 더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창작동요 100년의 역사를 돌아본다는 게 1시간에 이걸 압축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동요를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본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박수진 선생님. 동요는 한마디로 동심의 노래, 내 마음의 노래라고 하겠습니다. 요즘은 어린이다운 어린이를 만나기 참 힘든 세상이거든요. 어른의 말을 쓰고 어린이들이 어른의 노래를 부르고 어른의 행동을 이렇게 흉내내서 하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작은 것에 감탄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동심인데요.
동요 속에 이런 영양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영양소가 있다고 표현하시네요. 그래서 보다 아름다운 세상 만들고 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어린이에게 동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필수 영양소다.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종합 같고 종합 비타민 좋습니다. 김혜경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이제 어른들도 동요를 듣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는 또 더욱더 동심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너무 개인적이고 또 말과 행동이 굉장히 거칠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마음 아픈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동요가 마음 치료에 유효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요를 3세대가 함께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은데요. 네. 추억을 불러오는 맑고 따뜻한 동요를 우리 어른들도 어린이와 함께 부르다 보면 긍정의 에너지가 생기고 또 행복한 삶을 갖고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동요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네. 함께 불러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3대가 함께 불러야 네. 하는 노래.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면서 동요가 우리들에게 참 연고 같은 존재였구나. 그동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고마움을 더욱더 느끼게 됐습니다. 네. 어린이날 기획특집 창작동요 100년 반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일제강점기 암울한 시대에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반달로부터 시작된 우리 창작동요. KBS 라디오 공개방송 프로그램 누가 잘하나를 통해 전 국민이 듣고 부르는 결의의 노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창작동요 대회를 통해 해마다 빛나는 명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동요가 결의의 노래, 민족의 노래로 이어져서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의 마음을 동심으로 이끌어주길, 그리고 나아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라면서 생방송 정보쇼 어린이날 기획특집 창작동요 100년 반달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요 작사가 박수진 한국동요문화협회 대표, 그리고 동요 작곡가 김혜경 서울 자밀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서 우리 아이들 그리고 한때는 어린이였던 모든 어른들께 이 시간이 선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송창식, 윤영주, 김세환의 동요 메들리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윤선원, 유튜브 이유원, 구성 박경희, 기술 최지연, 윤다람, 연출 최영,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 이승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화꽃이 피었습니다. 꽃밭 가득 예쁘게 피었습니다.